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왜 제가 테슬라 주식을 사지 않는지에 대해 데이터, 숫자를 가지고 그리고 질적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Korean American Investor 재미2입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작년 2023년 12월 27일 261불 44전 이때 고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한 달 사이에 대략 한 80불 정도가 빠진 상태로 현재 187불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 주위에서 저에게 대체 지금 테슬라 어떻게 된 거냐? 지금 매수를 해야 되냐? 매도를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비디오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주식을 거래하지 않고요. 투자 철학과 부합되지 않아서. 하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테슬라가 굉장히 매력적인 주식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는 제가 여러분에게 뭐 테슬라를 사지 말아라, 아니면 테슬라를 사라 권하는 그러한 비디오가 아니라 다만 제가 왜 테슬라를 사지 않는지, 왜 테슬라 주식을 거래하지 않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는 비디오로 여러분이 테슬라 주식을 살까 말까 고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참고사항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테슬라 주식을 사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요. 숫자, 데이터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동성도 크고요. 테슬라의 revenue, 수익을 한번 살펴보면 토탈 수익이 이렇게 쭉 오르고 있죠. 2020년, 2021년, 2022년 꾸준히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이 과거 데이터를 삼아서 미래에도 이러한 성장을 이룰 거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살펴보면 2022년부터 23년 쭉 한 비슷한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장이 약간 정체된 거죠. 금리가 올라가고 하면서 이렇게 좀 수익률이 좀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리컴 또한 살펴보면 2022년 정도부터 비슷하게 이루어지다가 떨어졌죠. 그리고 작년 말 4분기에 갑자기 이렇게 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세금 혜택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숫자 7.93 빌리언 달러, 여기서 세금 혜택을 받았던 5.9 빌리언 정도를 빼면 net 순이익은 작년 3분기보다는 올라갔지만 2022년 말 4분기에 비교했을 때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net 도 꾸준히 이루어지다가 좀 떨어지고 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PS, 주당 순이익 또한 마찬가지로 2022년 이후 그냥 꾸준하게 유지해 오다가 다시 좀 떨어졌고 작년 4분기 살짝 올라서 71센트인가요? 한 그 정도에서 이제 주당 순이익 EPS가 나왔고요. 이 또한 3분기보다는 살짝 올랐지만 1년 전 2022년 4분기에 비교하면 떨어진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한번 볼게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들쭉날쭉하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제가 투자를 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요. 저는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동차 회사는 금리라든지 또 사람들의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수익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내야 되는 돈이 증가를 하죠. 그래서 부담이 되고요. 또 경제가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자동차 같은 그런 큰 거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제 돈을 좀 아끼려고 하면 자동차 세일이 또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자동차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테슬라 회사는 과연 자동차 회사일까? 많은 부분들이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다, 아니면 IT 회사다, 이걸 놓고 논쟁을 하시곤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8.2%의 오퍼레이팅 마진을 가지고 있고 가장 높았던 2022년도에 19.21%, 거의 이제 20%에 가까운 마진율을 보였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 IT 회사 30% 정도, 꾸준히 한 30% 정도를 얻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40%네요. 40%를 한 꾸준히 유지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는 8점 몇 프로, 다른 IT 기업,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비교했을 때 오퍼레이팅 마진이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IT 회사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럼 다른 이제 자동차 회사하고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여기 General Motors, GM, 미국 자동차 회사를 살펴보면 오퍼레이팅 마진이 12%, 80%, 8%, 6%. 약간 아까 테슬라의 오퍼레이팅 마진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건 포드 회사라는 또 이제 미국의 다른 자동차 회사인데요. 포드도 마찬가지로 오퍼레이팅 마진이 9.49%, 12.43% 떨어졌다가 8.5%, 5.5% 정도. 그것도 이제 테슬라하고 좀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비교했을 때 다른 IT 회사,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다른 이제 자동차 회사, 포드나 GM 이런 회사의 오퍼레이팅 마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테슬라의 revenue, 프로덕트별로 나눈 것을 살펴보아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노란색이 얼음머리, 자동차 이제 팔아서 나온 revenue고요. 작년 3분기, 4분기에 이 녹색 부분, services and others라고 써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revenue가 크게 올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4분기 2023년도 인베스터를 향한 이제 프레젠테이션이고요. 여기 services and other sector information이 나옵니다. 파트 세일, 파트 팔고, 그 다음에 used vehicle sale, 중고차 팔고요. 그 다음에 이제 merchandise sales, 이거 뭐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상품들, paper use supercharging, 그 이제 배터리 충전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것을 이제 services and other business라고 통틀어가지고 갖다 집어넣는 건데요. 파트도 결국에는 자동차를 판 다음에 파트 세일이 올라가겠죠. 중고차도 결국에는 자동차를 파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merchandise sale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도 저는 자동차 관련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paper use supercharging, 배터리 충전도 결국에는 자동차를 팔아야 사람들이 슈퍼차징 서비스를 쓰겠죠. 그래서 이 서비스 앤 어더 비즈니스 섹터도 결과적으로는 테슬라의 자동차와 연관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뭐 IT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테슬라가 자동차만 파는 것들이 아니라 보험도 팔고 태양광도 팔고 여러 가지 다른 서비스에서 돈을 많이 벌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결국 수익이 어디서 창출되는지 살펴보면 다른 것보다 자동차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다른 뭐 솔라 패널 같은 거 에너지 제너레이션도 이 보라색이죠. 보라색 정말 이게 조그맣죠? 굉장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테슬라가 IT 기업보다는 자동차 회사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테슬라의 valuation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4P가 57.14, 애플의 4P 레이쇼를 살펴보시면 28.09죠. 마이크로소프트는 36.1. 간단하게 P 레이쇼만 비교해도 테슬라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IT 회사는 좀 P 레이쇼가 높은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57.14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보다 현저히 높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동차 회사에 비교하면 어떨까요? GM을 한번 볼게요. 여기 GM을 보시면 4P 레이쇼가 5.05, 포드는 6.85. 두 다른 미국 자동차 회사가 이렇게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57.14로 굉장히 높고 IT 회사하고 비교해도 더 높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격이 높은 거죠. 그럼 이제 질적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노폴리, 독점 아니면 그만한 이점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물론 이제 독점 자체는 불법이지만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서 그만큼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경쟁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앞으로도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 10년 전, 한 2014년도만 해도 전기차면 테슬라, 이 공식이 형성될 정도로 전기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였어요.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엔 굉장히 경쟁사들이 많아요. 기존에 존재하던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차를 많이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23년도 말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전기차 회사 BYD가 테슬라보다 더 많은 자동차를 팔았죠. 그리고 테슬라도 기존에는 굉장히 비쌌던 차를 가격을 많이 낮추고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경쟁사가 많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기도 부담스럽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면 경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가격을 낮추거나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테슬라가 굉장히 큰 이점,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이 전기차 시장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선두주자로 나아갔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저는 봅니다. 또한 인터넷에 테슬라에 투자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본다든지 하면 테슬라에 투자할 때 아직 나타나지 않은, 아직 프로덕트로 나오지 않은 미래의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한 예로 테슬라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혼자서 운전하는 자동차. 이 얘기가 벌써 수년 전에 나왔어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죠. 그 외에도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라고 인간형 로봇이죠. 이거에 대한 기대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테슬라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나올지 안 올지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 한 예를 들어서 하이퍼루프, 진공 튜브를 뚫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의 이동수단을 만들겠다. 2023년도에 중단되었습니다. 이렇게 미래에 아직 확실하지 않은 큰 기대치를 가지고 돈이 몰려서 테슬라 가격이 올라간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라는 주식이 그렇게 크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비디오를 통해서 제가 테슬라를 사지 않는 이유 한 3가지 정도를 들어드렸어요. 먼저 과거의 데이터를 살펴볼 때 변동성이 높고 데이터가 그렇게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 둘째, 저는 테슬라가 IT 기업이 아니라 자동차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자동차 회사에 비교해서 가격이 세기 때문에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더 이상 테슬라가 과거처럼 전기차 시장에 대한 큰 장악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요. 경쟁사들이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가운데 테슬라는 가격을 낮춰야 하고 경쟁을 하는 구조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매력이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는 테슬라에 투자를 하지 않고요. 물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제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는 여러분이 직접 고민해보고 결정하셔야 될 문제지만 이 비디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참고가 되었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